안녕하십니까. 박시영TV의 박시영입니다. 오늘 16번째 순서입니다. 일부 이슈 정보 코너를 우리 문정복 의원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정보 코너의 문정복입니다. 보름 만에 뵙는 거죠? 네. 네. 진짜 지난주에 못 뵀어요. 월요일마다 왜 본회의가 열릴까요? 그러지 말라고 좀 우리 의장님께 말씀드려 주세요. 한번 의장님 한번 찾아뵙고 네. 정중하게. 네. 아니 그런데 뭐 국회 일정이 더 네, 중요한 거니까 네. 뭐라고 말 못 하겠고요. 우리 이제 구독자들, 네. 시청자들께서 몇 가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어요. 오. 지난주에. 네.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였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좀 긴 방송분이 많다. 방송분이 뭐 1시간 내외로 네. 되다 보니까 다 보기 어렵다. 길어. 예. 요즘에 좀 바쁜데. 그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와우. 각 그 에피소드별로 하이라이트를 금주 주말부터는 네. 좀 저희가 한 10분, 20분으로 좀 줄여서 하이라이트를 좀 편집본을 올려드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독자가 한 9만 4천 가깝게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아니 뭐 가시형 덕분이야, 가시형. 아니 우리 저 다스베이더나 이런 거에 비하면 김영민 PD 뭐 TV 이런 거에 비하면 아직은 진짜 골목 상권이고요. 우리는. 네. 그런데 아니,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네. 뛰려 그래요? 그 하나씩 차분차분 이제 뭔가 거리를 좁혀가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업계에는 네. 실버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뭐예요? 예, 실버 버튼이 이제 10만 명이 구독자가 넘어가면 행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뭐 날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제 유튜브 할 자격이 됐다 뭐 이런 와우. 얘기예요. 첫 번째 네, 자격이 네. 됐다 이런 건데 그거를 이제 언박싱해서 뭐 행사들을 하는 코너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뭘 할 거냐 막 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한 달 뒤나 온대요. 보통 10만을 돌파해도 한 달 뒤나 와서 네.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까 네.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우리 이런 거예요. 박시영 가운데 놓고 네. 박시영 TV에 나오는 모든 고정 패널들이 쫙 앉는 거야. 그래갖고 공개 방송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한다면 뭐 그런 거 네, 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출연은 아직 못했지만 모시고 싶은 인사들 뭐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저는 시사평론가나 문재인 대통령님. 아 진짜 오셨으면 좋겠네. 아, 네. 그 청와대에서 무슨 뭐 꽃다발이라도 하나 저 의전실하고 상해 보도록 아닙니다. 아이, 이거 우리 사실이 그런 아닙니다. 거 하면 안 돼. 우리 큰일 나. 예. 그리고 지난주에 첫 선을 보였던 네. 엊그제 금요일 날 종편은요. 첫 선을 보였는데 시간이 좀 길었어요. 1시간 26분인가 그랬는데 러닝타임이 그래도 재밌게 봐줬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월수 체제였는데 월수금 3일 체제로 바뀌었다. 와, 나날이 발전하는. 나날이 죽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 실버 버튼을 돌파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6천 명 정도가 남았는데 오늘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이 주변에 한 분 정도씩 구독 참여를 독려하셔서 10만이 좀 빨리 도달될 수 있도록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정복은 10명 하겠습니다. 아, 나중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자, 국회 얘기 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난주에 보니까 말이죠. 본회의가 자칫 잘못하면 연기될 뻔했어요. 우와. 깜짝 놀랐습니다. 1호 코로나 1호 의원이 될 순 없어. 요즘 국회에서 네. 가장 핫한 네. 얘기입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을 의원들은 만나잖아요. 우리 오영환 의원님이 지역구에서 확진자와 악수를 하셔가지고 또 이 부지런한 오영환 의원님이 아침 7시 반에 모임을 가셔가지고 30명이나 자가격리 그냥 의지적 자가격리를 하셨다는. 그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 8시 반쯤에 그 그러니까 확진 판정 여부를 받았는데 완전히 저희 문자 받고 기쁨의 환성을 올렸잖아요. 오영환 의원님 음성이 나와서 그날 본회의 열고 예산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영환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날 그 30분의 의원들 그 오영환 의원이 만났다는 네. 거기 뭐 이낙연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 계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전당대회 이게 치국이 만만치 않을 뻔했는데. 만약에 네. 그 확진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꼼짝없이 14일간 자가격리 하셔야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본회의 자체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서 추경이 처리 못 될 뻔했어요. 그게 대한민국- 제일 네. 큰 문제였는데 사실.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코로나도 비껴가는 그래서 39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네, 대한민국 복받은 나라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오영환 의원도 건강하게 네. 잘 있는 거죠? 잘 있어요. 잘 있고 아마 몸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빨리 나오고 싶어서 원체 부지런하거든요. 우리 저 오영환 의원도 당의 청년위원장 네. 이런 그 후보군에 네. 거론도 되는데 네. 본인이 또 자가인이 되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어지겠는데 이거 나와야 아이고 말까 뭘 봐. 고민이 깊어요. 그냥 나오면 돼요. 나오면 비주얼로 됩니다. 제가 볼 때 뭐 김남국 선수도 뭐 좀 의사가 있는 것 같고 김남국 의원한테는 제가 네. 몇 번 통화도 하고 장경태 의원님도 하겠다는데요. 그래서 여러 명이 겨누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네, 그래서 뭐 환영합니다. 꼭 나와라 김남국 오영환 이렇게 네. 얘기는 했는데 아무튼 어떤 분이 나설지를 좀 지켜보죠 뭐.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지금 이제 준비가 될 텐데 어쨌든 네. 외교 안보 라인 교체가 외교안보 이루어졌습니다. 라인. 아 역대급 외교안보 라인. 근데 예상했어요 박지원 될 거? 네. 오! 제가요 앱도사를 깔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있으시다. 그리고 어찌됐든 남북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니 경험이 있으신 그리고 또 이게 탕평 아니겠습니까? 탕평체는 싫어하지만 예 탕평 인사여서 저는 적절했다라는 어이, 예. 평가는 다들 후한 점수를 아, 내렸는데 좋았어요. 네. 애칭한 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요? 많이 있었어요. 아 민주당 내?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장을 관료 출신인 학계에 맡기기보다는 네. 정치력 있는 정치인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예. 여기 좁혀보니 네. 민주당 안에는 또 마땅치 않고 네. 경험이 많은 분이 네. 야 박지원 의원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네. 거죠? 네. 노장은 살아 있습니다. 네. 누가 또 강력히 큰 천거를 역할을- 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통령께서 역대 장관들, 네. 통일부 장관들 하시던 분들하고 네. 회의를 했는데 만찬 네. 같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장관 아닌 분 중에 유일하게 배석한 분이 박지원 의원이었다. 네. 2000년에 6.15 네. 경험이 네.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물론 박지원 의원이야 뭐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하시는 네.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 그 외교 라인의 네. 어떤 팀워크들을 보면서 네. 야 이렇게 짤 수가 있나 환상적으로. 환상적이죠. 어. 저는 임종석 대부 특사로 가는 거 맞죠? 대북 특사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 갈 거지만 네. 예, 외교안보 특보. 외교안보 특보. 네, 거기다가 우리 그 오랜 연륜이 있었던 정의용 실장님을 또 하고 그다음에 좌장으로 문정인 특보. 특보도 있고 네, 그래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그렇습니다. 외교안보의 안보실장. 사령탑인 네, 네.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실장으로. 네. 그래서 과거에 경험 있는 분들의 경험도 충분히 살리고 네. 서훈, 네. 정의용, 임종석을 살리면서도 네. 새롭게 좀 뚫고 나가야 할 그렇죠. 부분에 있어서 박지원과 네, 이인영한테 네. 중책을 좀 네. 맡기면서 북으로 하여금 네. 야 뭔가 우리 남북 문제 네. 남한 한국 정부가 네. 주도적으로 해볼 테니까 네. 대화 채널 네. 열자 네. 이거 시그널 줬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기 내에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약속한 바를 열겠다, 실현시키겠다 이거를 대내에 모든 국가에 천명한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인사 하나로 그런 부분들을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했다. 용인술 네. 대통령 용인술이 굉장히 빛이 난 네. 예,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 이제는 이제 장관 후보자시죠. 이인영 의원님께서 의총 때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주시라 하셨더니 고개를 푹 숙으리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이 무거우신 거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어려울 때에 뭔가 중책을 맡아서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저희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박수 쳐드렸습니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 대통령님 도와서 저희 남북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외교 인사청문회 저도 별로 걱정은 안 합니다. 사실 두 분 다 뭐 개인적인 적인 없을 거고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색깔론으로 과거 이제 학생운동 했었고 좀 더 진보적인 컬러가 있으니까 통합당이 그런 얘기 하실 텐데 이인영 의원이 지금 벌써 그 삼선 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국민적 평가도 이미 내려졌고 그래서 저는 저 근거 없는 색깔론 공세는 통합당의 색깔론 공세는 통하지 않을 거다. 요즘은 색깔론 갖고 네. 얘기하면 네. 구태스럽다고 그렇습니다. 비난받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아마 시비는 네. 걸 텐데 그렇죠. 이미 이제 역사적 평가들이 다 그럼요. 끝난 사안이기 네, 때문에 특별히 네. 청문회에서 이변이 있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은 굉장히 검증하려고 들 거고요. 특히 그 이인영 장관 후보자의 색깔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좀 엄중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의도 좀 해주시고요. 자, 미통당에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네, 복귀했습니다. 와, 오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당분간 이제 국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국회 분위기가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밝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일성이 복귀 일성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이런 것들을 칼같이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하겠다. 김현미 장관 해임안 넣겠다. 이런 얘기들 해서 결국은 정쟁으로 몰아가는 초가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갑갑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그 통합당에서 내세웠던 얘기는 네. 원래 일성이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뉘앙스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지난번에는 추미애 장관 네. 복귀하기 전에는 네. 추미애 장관의 해임안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이렇게 겁을 딱 줬죠. 결의안만 냈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김현미 장관 또한 해임안을 내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실정 이런 거를 파고들겠다 이제 의제를 그렇게 좀 가져갔죠.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 네. 부분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 건, 정의원 건 하고 또 대북 문제 네. 볼턴이 얘기한 거 가지고 좀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대략 예측이 됐던 얘기들이에요. 이 정도 얘기들은. 근데 오늘 이제 새롭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건 뭐였냐면 상임위 명단을 오후 4시쯤 냈습니다. 네, 상임위 상임위 명단. 명단을 그동안 그렇게 내겠다 해놓고 네. 질질 끌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상임위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의장의 선택의 문제인데 국회의장한테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주겠다. 근데 본인들이 한 두세 번 내겠다 해놓고 계속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네. 미룬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임위 이 배정 문제 가지고 국회의장한테 사과 표명하라는데 얼토당토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임위 명단을 냈고 그러면서 일성이 뭘로 바뀌었냐면 국회 운영위에 대해서 핵심 역량을 총 집중해서 일하는 국회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런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 독재의 고속도로를 닦는 법이다. 일하는 국회법이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운영위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하면서 네. 전투력이 좀 강한 통합당의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어요. 그랬습니다. 대개는 이제 운영위는 되게 원내 대표단들을 소속시키거든요.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대변인, 부대표 이런 분들을 원래 포진시키는데 통합당에서 운영위에 김도욱, 맞습니다. 김태흠, 맞습니다. 곽상도, 와. 박대출 와. 이런 사람들을 네. 전진 배치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정재, 이양수 나머지는 네네. 잘 모르는 사람들일 네. 거고 그래서 국회 운영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들이 청와대 출장소로 국회가 전락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하명하는 거를 그대로 국회는 받아서 추경하라고 하면 추경하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위 단위에서 먼저 이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중요시한 이유는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에서 1호 법안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네. 이 소수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다, 네, 사라진다. 네. 그렇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아니 일하라고 했으니 본인들의 존재감 과시하려고 국회 들어왔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이 상임위별로 법안 소위하고 예산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는 소위 구성 인원을 여야가 동수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동수로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죠. 왜냐면 국회 네. 의원 수 자체가 워낙 현격하게 차이 그렇습니다. 나기 때문에 네. 의원 정수 각 의원
당의 숫자하고 비례해서 소위도 구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에서는 그 통합당 그걸 주장할 거예요. 과거 또 관행에 따라야 한다. 예, 관행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예. 저 그 관행처럼 하지 말라고 일하는 국회법 만드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상임위에서 좀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뒤로 다 밀어서 소위로 보내놓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만 막 해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일하는 국회법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법안 먼저 심사해서 내보내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쟁점이 있으면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법안이 저 상임위나 법사위에서 계류되지 않고 바로바로 본회의 가서 처리되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막겠다고 하는 걸 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 짚어주셨고요. 예. 그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본회의들을 자주 하고 네. 상임위 뭐 일주에 한 번 주일에 뭐 하고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권을 좀 내려놓는 거, 네. 법사위원장의 네. 법사위에 그동안에 상원 노릇했던 네, 걸 체계작구 내려놓는 심사권 거. 없애는 거.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했던 상임위에서 발목 잡았고 처리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합의제였는데 네. 특정 의원 한 명이 발목 잡거나 네. 상임위원장이 발목 잡으면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네. 쟁점이 생기면 표결 처리를 해서 다수 의원이 동의하면 그걸 처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예, 본인들이 네. 이제 소수당이지만 소수당이 똘똘 뭉쳐서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과감하게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국민들이 듣기에 네, 네. 아주 네이밍도 잘했어. 일하자고 하는데. 페널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회 또 불출석 하는 사람들은 명단도 공개하고. 명단 공개해요.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구 활동은 좀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겠어요. 국회의원 그 일 자체가 국회에서 법을 잘 만들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혜택을 돌아가라는 뜻인 거잖아요. 네. 예, 지역구 역할은 저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들 지역구 조금 못 내려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예, 별로 시간이 없겠어요, 진짜. 없을 보니까. 것 같아요. 네. 예, 예. 상임위 활동하고 막 이러면 예. 그다음에 상시국회로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네. 공수처 처리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쟁의 심판 중인데 현재에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공수처를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발목을 잡고 네.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솔직히 그 공수처법을 사실 개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의원들이 개정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 안 돼요. 지금 시점은 사실 왜냐하면 지금은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네. 저쪽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지연된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각 당이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추천위원 2명씩을 네,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낼 겁니다. 네, 내 거죠. 통합당 안 낼 거예요. 첫 번째.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후속 법안들 세 가지. 법안들을 처리를 해야 처리해야죠. 이게 가동이 가능한데 운영 규칙이라든가 네. 어느 상임위 할 거냐 뭐 네, 이런 문제들 네. 다뤄야 하는데 그거는 아마 통합당이 저지하더라도 반대하더라도 민주당 힘으로 그냥 그거는 통과가 해가야죠. 될 것 같은데 네, 네. 아까 얘기했던 추천위원 네.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문제 갖고 시간을 일차 끌 겁니다.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추천위원을 마지못해 나중에 끌다 안 돼서 이제 뭐 한 달 내에 이제 뭐 구성을 네, 하겠죠. 네, 압박이 네. 세질 네. 테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직면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장을 이제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저기 법조계나 다양한 데서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또 뭐 여당 쪽에 가까운 인사니 많이 막 시비를 걸어서 뭐든지 꼬투리 잡아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그동안에 여당 쪽에 좀 가까웠던 인물들 네. 뭐 이런 분들은 추천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 공수처 그 추진단이 당에 10분이 네. 그 배정이 됐잖아요. 송기현 의원이 간사고 법사위원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공수처 설치하게끔 된 그 대로변에서 온 국민들이 모여서 공수처 설치하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얻은 기회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조차고 우리 가까운 사람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민주당은 해서는 안 될 일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원칙을 좀 정하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좀 뭐 인연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고려하지 말고 그렇죠. 강단 있는 사람, 네. 불의에 맞서서 네. 정의로운 어떤 정의감 이런 네. 것이 좀 투철한 분들 동의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네. 정책 색깔은 없지만 네. 이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칼을 좀 들이댈 수 있는 이런 용기와 배짱이 있는 분을 좀 모셔오자. 누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 네, 주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거기에 맞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싶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기대를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공수처가 꼬투리 잡히고 네. 계속 지연되는 거. 원래 7월 15일 날 지난 법에 의하면 7월 15일 날 무조건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정이 못 박혀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천위원도 하고 추천해달라 정상적으로 해달라고 네. 요청을 한 거고요.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주어진 임무를 그 그럼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과의 대결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전쟁 이렇게 네. 표현하기도 하고 반란 윤석열의 반란 뭐 이런 등등 네. 항명 아니냐 아직은 뭐 윤석열 입장은 명확히 내지 네. 않았지만 검사장들 모인 것 자체가 네. 이 상급자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되지 네. 적법한 절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 똘마니 포함해서 말 잘 듣는 사람들 목소리를 좀 내게끔 방패막이 세우려고 좀 모였는데 그 근데- 자체가 일단 문제다. 근데 그것도 뜻대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어땠어요 실제로? 제가 뭐 인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막 고성이 오가고 난리가 났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언론에는 마치 뭔가 윤석열 뜻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뜻이 많이 관철된 것처럼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그 모 인사의 그 전언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네, 아주 믿을 만한 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이게 윤석열 총장님의 수명이 다 되셨구나라는 느낌을 탁 받았고요. 네.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권한이 있으면 권한을 행사하는 게 그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네,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 장관이 초반에 조금 뭔가 꼬투리가 좀 잡혔죠. 뭐 탁자 탁탁 치고 막 이러니까 네. 자세적인 측면에서는 네. 조금 국민들 볼 때는 네.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 그렇게 저기 생각할 앞에 있었는데 그거 뭐 별로 그때 저기지 문정부 않았는데. 의원님 이름을 거명해주더만 추 장관이. 아니 제 이름을 한 5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그래. 이렇게 대하세요. 이렇게. 근데 탁자를 탁 치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묘사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으면 네. 약간 오해할 수가 있거든. 분위기 되게 화기애애했어요. 아이고, 여당 의원들하고 만났으니까 그럼요. 화기애애했겠죠. 근데 그래서- 작심하고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그 부분이 또 중요한 거는 정치를 함에 있어서 네. 유권자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 받아들이는지 인식을 하는지 이 지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미스가 약간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예를 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충분히 네. 전달되는 것보다는 네. 가십거리가 오히려 이렇게 회자가 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네. 건데 어쨌든 추 장관이 이렇게 그 뒤에 곧바로 이 그 수사 지휘권들을 발동을 하면서 네. 기선잡기에 쫙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어떻게 윤석열을 다뤄야 할지가 딱 계획이 서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줬어요, 사실은. 네. 추미애 장관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네. 느낌을 주셨죠. 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3일 초과에 몰려 있습니다. 네. 외통수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빠져나갈 구멍이 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문제에 대해서 자유스러워야 하는데 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유스럽지 못한 것 같아. 한동훈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도 뭔가 자유스럽지 못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이걸 읍참마속 못씩 하는 거야. 잘라내야 하는데 네. 한동훈을 잘라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고요. 네. 당내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기류가 바뀐 게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해찬 당대표가 윤석열 함구령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윤석열 법사위원들은 얘기하되 다른 어. 의원들은 그렇죠. 윤석열 왜 괜히 걔를 키워줘? 그리고 이거를 정치 쟁점화해? 이미 죽어가는데 네. 지는 해인데 네. 맛이 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해찬 당대표가 판단하신 네. 거예요. 저는 그 시점의 판단은 옳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야. 어떻게 달라졌냐? 추 장관하고 이렇게 일합을 겨루면서 네. 이 지검장들, 네. 검사장들을 고검장이나 지검장들을 모은 행위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백히 윤석열의 잘못된 행동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 수사단 자문을 맡겼잖아요. 네. 아, 그거 스톱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맡겼는데 그걸 추 장관이 네, 스톱시키니까 잠시 지휘권을 잠시 발동해서. 보류를 시켰잖아요. 네, 네.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봤을 때 윤석열의 잘못된 행동이 명백하게 몇 가지가 드러난 거야. 근데 왜 10%가 나와요? 아니 그거는 이따 설명해 줄게. 아, 네. 그렇게 해서 딱 나오니까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면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스스로가 언론 인터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이구. 그죠? 네, 네, 굉장히 네. 강하게 메시지를 네.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내 분위기가 함구령이라는 원래 한 일주일 전, 열흘 전의 네. 분위기와 네. 지금은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자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네. 민주당 내 분위기가 맞습니까? 아유, 맞고요. 언론에서 하도 그 추미애 장관님에 대한 그 모든 행동이나 이렇게 말씀을 가십거리 정도로 해서 막 이렇게 언론에 막 도배하다시피 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본자리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 확대 재생산해서 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우리가 옳은 일, 그러니까 언론이 막 덤비면 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구나라는 반증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저 의원들도 개별 입법기관으로서 과감하게 얘기하고 이제는 국민들께 진실을 알려내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네. 자기 측근들을 감싸려고 무리한 편법을 강행하니까 이 문제가 발단이 이루어진 거고 여전히 법무부 산하의 외청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마치 법무부 장관하고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전히 네. 무소불위 이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검사들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검찰 얘기 들어보면 내부에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지나치게 간섭하고 지휘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윤석열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통합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윤석열이 10%를 찍었잖아요. 네, 10%. 찍었는데 지금 발벗고 윤석열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난리를 네, 쳤을 거예요. 네. 통합당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 한동훈 문제는 문제가 있거든. 이미 털렸거든. 채널A 기자의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이 다 털렸어요. 그랬죠. 백승호 기자 네. 그 부분이 핸드폰이. 네. 그래서 적어도 한동훈의 범죄 행위가 거의 그 다 알려진 상황이고 범죄행위, 네. 그 수사를 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핑계를 대고 전문 수사 자문단 회의 때문에 그걸 네. 핑계 대고 안 받고 있는데 이제 그 보류됐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네. 없지만 또 꼼수를 부리려고 할 거예요. 와, 윤석열은. 저는 그거 보면서요,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보다 채널A 기자가 훨씬 더 권력이 세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상황이 전개되면서 네. 통합당이 무조건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하는 비호하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 자체가 국민들한테 이게 나중에 역풍이 불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약간 주저주저하는 느낌이 있어요. 과거와 달리. 그리고 두 번째는 조국 장관과 관련된 재판, 네. 특히 이제 조범동의 1심 재판이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재판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흐름 자체가 조범동 1심 재판에서 명확히 증명이 됐잖아요. 오히려 정경심 교수는 피해자라는 게 그렇죠. 증명이 됐고 완전히 용두삼이 난 거죠. 피해 본 사람이고 네. 투자가 아니라 대여금이었고 대선 펀드 말도 안 되는 거 실소유주 뭐 택도 없는 얘기고 뭐 등등등이 다 이제 클리어 됐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두려운 거야.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통합당이. 네. 그래서 조국 장관 수사도 올해 연말쯤이면 네. 늦어도 뭐 내년 정근신 교수 재판은 올해면 끝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말 내년 상반기쯤이면 싹 끝나거든. 이때 그 진실이 알려지고 재판 결과가 이제 알려지면 국민들의 판단이 달라지거든. 그럼 뭐 합니까? 다 그냥 완전히 너덜너덜너덜 해졌는데. 그래 조국
그 장관이 십자가를 맨 건데 아, 그거는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 네. 아니 근데 그때 무슨 절에 가셔서 조국 교수님 그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뭐 잘되기를 잘 되기를 한 게 아니라 어. 이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이 윤달이 껴서 한 달이 늦춰졌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동네에 조국 교수님 어머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스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터덜터덜 하고 갔죠. 가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정말 그 저기 뭐야 등 하나 달 하나 드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조국 교수님하고 정경심 교수님을 위해서 등 하나 달아드리고 왔다는 에이 참 에이. 저도 조국 교수님 한 2달 전인가요? 뵈셨어요? 한 달 반 전인가 네. 2달 전에 뵀었는데 예전에 잠깐 뵀을 때는 이 후광이 쫙 있잖아요. 자체 발광. 자체 발광 있잖아요. 금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낯빛이 얼굴빛이 조금 과거 같지 않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좀 짠했는데 저 같았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이제 그 정경심 재판 교수님 재판도 그런 어떤 진실들이 서서히 알려지고 있고 조범동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이 많이 벗겨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더 네, 조금만 힘을 좀 내주시고 지금도 네. 강건하게 잘 버티고 계시지만 네. 아무튼 조국 교수님 생각하면 참 마음 미어집니다. 네, 조국 그래서, 화이팅. 예, 그리고 우리 진실은 결국 밝혀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지지도 10% 돌파했지만 통합당도 별로 윤석열로 가려고 생각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변이 복잡해. 부인 문제, 네. 주가 조작, 네. 의혹받고 있죠. 네. 장모 있죠. 네.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문제 있죠. 네. 그 본인이 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가고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시간 벌기용으로는 딱 좋다. 그러니까 통합당의 유력한 주자가 나오기 전까지 야 통합당에도 10% 넘는 대선 후보 있어. 물론 통합당 사람은 아니야. 근데 하도 이쪽 정권 사람들은 가혹하게 수사하고 통합당 사람들은 내버려둬서 네, 나경원 수사해요? 네, 안 하잖아요. 하죠. 실질적으로 거의 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거죠. 패스트트랙 수사도 방기하고 안 있잖아요. 하는 시간 거죠. 질질 네. 끌잖아. 네. 근데 정권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고 가혹하게 있거든. 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통합당 사람이야. 저거는 검찰총장 중립적인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국민 네. 인식이.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 통합당 후보 대선 후보 지지도 1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합당도 그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거야. 아까 어쩔 수 없이 시간 벌기용으로는 괜찮아. 다른 후보 뜨기 전까지 좀 있을 필요가 있어. 그 다음에 있을 필요도 있는데 최근에 김종인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무슨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야 한마디로 툭 쳤어. 아이고. 그 얘기는 끝난 거네. 이게 흠결이 많기 때문에 네, 의혹이 네. 많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된다 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뭐 당밖에 주자 하면서 뭐 김동연 누구예요? 김동연 부총리 무슨 뭐 홍정욱 전 의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거론 안 했는데 아니, 언론이 막 그렇게 써. 그러지 마. 김동연 부총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예요. 그 양반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봐. 왜? 그 양반은 관료 출신이고 네. 지난 정권에서도 부총리 했거든. 아유. 그러니까 지난 정권도 했고 뭐 정치 색깔이 특별히 있는 분은 아니세요. 점잖고 안정감 있고 충북 출신이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은 있어. 근데 안 돼. 아이, 그 이게 중앙 안 대표 안 되니까 된다 나오지 그랬잖아. 마시라고.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에서 많이 권유했어요. 아하. 충북도 있고 서울 네. 지역도 많이 권유했는데 제가 이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알고 있어. 들었어. 어허. 전에 들었어. 근데 어땠대요? 어떠셨대요? 어쨌든 야망이 있어. 이분 아. 야망 있는 분이야. 근데 얌전하게 생기셨는데. 야망이 있는데 경제 관료들 중에는 이분을 좀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기재부 내에는. 근데 네. 경제 관료가 네. 대권을 뭐 절대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제 관료는 기본빵은 하는데 사람들 인식이 기본은 하지. 근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안 봐요. 관료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우리 사회에 있고 네. 그런 부분을 조율을 하면서 네. 조정하면서 먼 미래를 보고 그렇죠. 나가려면 상상력이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학계 얘기도 듣고 관료 얘기도 듣고 정치인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해요. 맞습니다. 관료들이 그 특히 위기 국면에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관료가 먹는 전례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김동연 혹시 통합당에서 오파가 오더라도 아하. 김동연 부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시지 마세요. 승낙하지 말고 저한테 일단 찾아오시면 제가 인생 상담을 네.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박도사께서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 아이, 돈도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총리님 오세요. 꼭 연락하셔야 돼요. 결정하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홍정욱 전 의원은 따님 문제도 애기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따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네. 별로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아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아우, 같고요. 너 명쾌하십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 얘기하기 전에 네. 간단히 이제 부동산 문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이 센 얘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님께서 오늘 네. 그 얘기를 했죠. 최고의 민생 과제다. 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최고의 민생 과제다. 그만큼 이 문제가 그럼요. 절박하다. 네. 서민들의 특히 우리 지지층한테는 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흔들리면 지지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보면 정부가 9월 달에 네. 정기국회 때 정부 입법 과제를 뭐 처리하고자 국토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당이 딱 제동을 걸었어. 당과 청와대가 이거 네. 심각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 와요. 국토위원이라고. 오, 진짜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직 저희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죠. 오늘만 두 통화. 네.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네.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네. 개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건 해야죠. 이게 뭐 네. 전월세 네. 신고제라든가 상한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양도세 20대 때 네. 이 통과 안 됐던 거 그렇죠. 다시 개정안 내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당대표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싱가포르의 사례를 취득세 사례를 검토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싱가포르의 취득세 사례는 예. 훨씬 세요. 막 12% 이상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법인까지 하면 12에서 30%까지도 부과하고 실소유자는 1에서 4%. 실소유자는 네. 거의 안 때리는데 네. 다주택자, 외국인, 그다음에 법인은 12%에서 30%까지 와. 굉장히 강화하는 취득세를 하고 있는 게 네, 싱가포르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이해찬 당대표 그거 검토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청년들이 힘드니까 네. 청년하고 신혼부부에 있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한편으로 하면서 또 이제 검토하는 거 있죠. 그동안에 조금 내 집 장만하는 실소유자 네. 좀 숨통을 좀 틔워주자 네. 뭐 이런 흐름도 있다면서요. 아유, 저희가 지금 이제 어찌됐든 대출 잔금을 못 받게, 그러니까는 못 받게 하는 LTV를 조정 지역을 50%로 묶었잖아요. 예전에는 70%로 했는데 그거를 저희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그 의원들은 좀 퇴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저희가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좀 내려고 해요. 그래서 6월 18일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18일까지 계약한 분들에게는 조정 지역으로 묶기 이전에 그 기준으로다가 조금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퇴로를 좀 열어주자 하는 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마 국토부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네. 특집 코너를 마련할 때 그때 좀 상세하게 네.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1주택자는 실수요자고 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네. 맞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한테 계속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이참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우리 이제 국토부 상임위원이시니까 네. 문정무 의원님이 또 주도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네. 과감한 정책들이 7월 달에 네. 좀 나올 수 있도록 네. 요청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당대회 잠깐 짚고 네. 바로 김종민 의원님 모시겠는데요. 아시는 바대로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낙연, 김부겸 양자 대결로 당대표 라인이 짜있습니다.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전문가로서. 하면 돼요. 오늘 우리 또 김부겸 전 장관이 오늘 출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판세 전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최고위원들도 이번에 이제 그 5명 네. 경선을 해서 선출을 하는데 최고위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 김종민 의원 모시겠지만 김혜영, 박주민 뭐 다 봤잖아요.
최고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단일성 지도체제이긴 하지만 당대표의 권한이 세긴 하지만 최고위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당대표는 내년 만약 이낙연 네.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 되신다면 내년 3월에 또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고위원은 내년 대권과 대선과 지방선거를 끝까지 책임져야 책임져야 하는 되는 분들이기 관리. 때문에 최고위원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인호 서삼석 이런 분들이 준비했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위원 그 선거가 싱겁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도전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재정 의원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아 그래 도전하셔라! 뭘 하세요? 고민해보겠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다. 재선 네. 의원들이 이 말씀 드리고 싶고 청년위원장 아까 얘기했듯이 네. 장경태 의원도 생각 있으신 것 같긴 있어요. 한데 네. 김남국, 네. 오영환 이런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해서 네. 같이 누가 더 건강한 정책들, 리더십 있는지 검증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이 그래야 활력이 생깁니다. 네, 많이 도전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원택트 선거라 돈도 많이 안 들잖아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네, 겁낼 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 날 전당대회 치러지는데 앞으로 저희 박시영TV에서 계속 후보자님들을 수시로 좀 모시고 네. 검증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네.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